대통령실, 뭐 과거에는 청와대입니다만은 특별감찰관. 네. 이건 여야가 서로 빨리 해야 한다 추천하라 하면서도 추천도 안 하고 논란만 빚는 아주 이상한 자리입니다. 네, 뭐 이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석수 감찰관이 있다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하다가 마찰을 빚으면서 물러난 뒤에 문재인 5년 동안은 아예 임명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하면서도 협조는 또 안 해요. 네. 그렇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전체적인 이제 그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특별감찰관은 임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당도 이게 별로 뭐 자기들이 워낙 그 집권 기간 동안 안 해서 그런지 별로 뭐 그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 액션 취하지가 않아요. 없는 게 자기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뭐가 자꾸 터지고 공격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상호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그냥 뭐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기들은 좋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건진법사도 나오고 공간 뭐 수의계약 문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자기들은 최고 공격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만 이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하면서도 절차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번에는 또 무슨 공문까지 보내줘야 우리가 협의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건 법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특별감찰관 이제 제도가 보니까 제도가 이제 그때 한번 이제 마련해 놓고 그 뒤로 이제 발전을 덜 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대한 그 디테일한 관련 그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법률에 보면은 경찰청법이나 뭐 공수처법이나 특검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후보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거 어떻게 뽑고 이게 다 돼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그냥 그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3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이제 뽑는다 이거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런 제도 미비점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넘겨버린 거죠 그냥. 공수처 만든다고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게 우상호 변명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그 협상을 해서 빨리 이제 후보자 3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 디테일한 절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원내 그 수석 부대표들이 단판을 지어가지고 그냥 추천해서 올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여당도 그걸 세게 요청해야 되고, 야당도 그게 신속하게 응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을 이제 뽑을 것인가 다 협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협의 자체를 둘 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 야당이야 없어가지고 자꾸 사고 치면 자기들한테 좋으니까 말로만 임명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민의힘도 의욕이 없어요.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는 것 나는 가면은 바로 복원시키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지방선거 전에는 지방선거 끝나면은 이제는 특별감찰관 바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권성동이가 무슨 원내대표 뭐 특별감찰관 하자고 야당한테 적극적인 제의를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제의도 아니고 하면서 거기다가 북한 인권재단 그 이사 추천도 함께 하자. 그게 맞물려서 하자. 이것도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왜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아니 무슨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도 다 감을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볼 때는 이제 그 북한 이제 인권재단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 해야죠. 근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특별감찰관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과도한 공격을 받아서 많이 받고 사실은 있죠. 이제 그 본인이 한 것보다도 사실은 더 심하게 이제 그
좀 나쁘게 평판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을 이제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그게 이제 쿠바나 콘텐츠 협찬사 이름이 올라와 있던 회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제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의 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을 수리하는데 사실은 뭐 믿을 만한데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는 곳이 들어왔을 수가 있는 거죠. 있는데 아무래도 믿을 만한 곳에다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걸 주문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잘 좋아하는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면 하려고. 모르는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거울을 여기다 걸어주세요 하는데 그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저쪽에 걸어야 됩니다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잘 해줄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이제 그래도 사실은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았어요. 그렇지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막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당에서는 특검까지 하자고 지금 그러고 네,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난리예요. 그게 정치 공세에 이제 정치 재료가 공세로 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희생양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특별감찰관도 빨리 이제 협의해서 이제 국회가 이제 뭐 열심히 나서면 대통령실은 100% 수용한다는 거니까 협상해서 빨리 진행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속하게 이제 진행을 해서 감찰관을 두고 이제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네. 대통령실도 네. 추천을 하면은 100%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김대기 네. 비서실장이 하도 언론에서 특별감찰관제를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저는 아쉬운 것은 지난번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도어 스태핑이라 이런 데서 대통령이 아니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되는데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내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도 특별감찰관은 별도로 권성동이가 나서가지고 야당하고 그러면 당신들도 임명하라고 하니까 합시다 협상합시다 하면 되는데 거기다 왜 인권재단까지 같이 해야 이걸 하겠다고 나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뜻이 없구나. 국민의힘이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그게 아니네.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뭐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오해를 이제 불식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지금은 뭐 이제 드러났지만 수사받지는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김정수 역사의 뭐 옷값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보석 기금숙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고 딸 뭐 사위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집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마치 그것이 이제 좋은 것 같지만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누군가가 감시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100% 못했던 것이 나중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훌륭한 분을 이제 세 사람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세 사람을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해서 그 중에서 뭐 정말 자격을 갖춘 사람 임명하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북한 인권법 재단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게 보수 시민 사회에서 빨리 임명하라고 이것도 민원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권법을 만들었으면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조사를 또 기록을 또 남겨 놓아야 되고요. 북한 인권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활동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빨리 뽑아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 우리가 평화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하고 우리가 계속 협상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인권의 문제는 펀더멘탈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는 제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는 아예 그냥 이걸 사문화시켜 버리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유엔에 우리가 인권 결의안 이런 것도 다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빨리 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특별감찰관도 빨리 임명하고 인권재단도
재단도 빨리 출범을 시켜야죠. 예, 이것도 지금 위원장, 상임이사, 사무총장 이 자리를 놓고 서로 또 여야 간에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금 또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문재인 정권 때는 아예 북한 인권 뭐 조사한다 그런 것 자체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아예 발족을 안 시켰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뭐 이런 요직이랄까 인권재단에 이걸 서로 차지하겠다고 해가지고 더 또 꼬이고 있다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남북 그 어떤 그 교류나 이런 데 문제가 안 되는 차원으로 사실은 이 문제 제기를 계속 이제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재인 때 너무 무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또 이 특별감찰관도 민정수석실도 없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뭐 그런 임무를 좀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이건 내부적인 일이고 또 그것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들어서면은 정식으로 뭐 필요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은 조사에도 들어가고 그걸 또 언론에도 공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견제 역할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인권재단도 마찬가지죠. 얼토당토안하게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뭐 국정조사하자 이런 거를 사실은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뭐 특별감찰관제, 인권재단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말로만 하자 뭐 하지 말고 실제로 좀 행동에 나서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